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었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람이 바로 왔어요? 어휴, 다행이네요. 어휴, 보이네. 네, 방공방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머리도 말리지도 못하고 지금 묶었습니다. 네, 바이러스 근원지를 마치 우리나라인 것처럼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입술에 아무것도 못 발랐어요. 눈만 화장 후다닥 하고 왔답니다. 네, 체리왕님 비례는 32번 태벽당 감사합니다. 네. 엠번방 시간이 9시까지 좀 빠듯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엠번방에 조주빈과 마약과의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수사에 관련된 거지만 수사만으로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제가 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따가 마지막에 다룰게요. 조주빈이 경찰과 마약 사범을 잡으며 범죄 예행 연습했나라는 기사가 30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 씨는 실제 2018년 인천에서 마약 사범 관련 신고를 하고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서 신고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혹시라도 조주빈이 이렇게 검거되고 크게 부각되는데 역할을 또 하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네, 그런 의심도 해봐요. 건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을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찰은 조 씨가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6개월 전인 2018년 12월부터 온라인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판매한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사기 행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꽉부님. 짜고 치는 느낌이 드시죠? 네. 마스크를 할까요? 방공반천님? 마스크를 할 걸 그랬나? 여기 보면은, 블로그에 조주빈이 해당 그 경찰과 함께 마약 수사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들어가 보면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찰과 마약 수사를 함께 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법, 수법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적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배웠다. 경찰이랑 합동 수사를 하면서 협력하면서 그거에서 자기가 현재 계획을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었던 범죄를 점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글쎄 경찰과 어쩌면 그 기사 하단에는 마지막에는 경찰 내부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25살짜리 그때면 이 수사할 때면 2018년도라고 하니까는 2019년도인가요? 어쨌든 간에 20대, 23, 4 되는 조주빈이 이 마약 수사에 일반인이라면 과연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2018년도부터 마약과
무기를 판매한다. 총기라고 했나요? 네, 총기류. 판매한다고 사기 행각을 했다는데 이게 단순한 사기 행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주빈이 이미 그러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여기에서 또 관련된 경찰이 있었는데 마약사범 관련 신고 이거를 혹시라도 건들지 말았어야 할 누군가를 뭐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권력자에 연결된 그러한 세력들을 건드려서 얘만 이렇게 딱 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네, 어서오세요. 배달의 이모님.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 게 조주빈 블로그래요. 여기에 아까 그 내용들이 써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좌측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써 있었대요. 근데 보통 자기 닉네임을 이거 그냥 영문으로 놓고 조주빈이라고 친 거거든요.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저도 보면 제가 제 이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 블로그를 좀 급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들어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다. 지금은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인데 뭐 존재를 했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만 잠깐 뭐 게시했다가 없앴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조주빈이 마약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 가상화폐가 따라 붙겠죠. 그리고 조주빈이 제보에 검거된 마약범죄 조직이 고위경찰이나 또는 권력자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물타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좀 의혹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들여다봐서 진범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개 일개 25살짜리 애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너무 칭찬 많이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이게 불거진 문제였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올해 빵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언론 찾아보니까 2019년 1월부터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문제가 또 빵 하고 터지지? 하필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 문제가 2019년 1월에 나왔고 이게 왜 박사방으로 조명이 되는가? 하필이면 보시면 2019년 1월 7일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고생 영상 구해요. 1분 만에 업데이트. 거리게임 없이 하루 수십 차례 공유 보이시죠? 로리타 하는 그러니까 아동 그 성애자? 그러니까 뭐 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동 그 성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음란방 10여 곡 장치 이제 이미 이때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쯤이면 2019년 1월이면 그 버닝썬 터지기 딱 전이네요. 한 달 전. 2월 달에 터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2019년 8월 12일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중간에 한번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그 2019년 8월 12일에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조주빈이 2019년 7월부터 N번방,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운영자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빨간방과 노예방 그리고 텔레그램 이런 내용에 보면 이 빨간방이란 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단체 채팅방의 대명사래요. 이게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텔레그램으로 대부분 이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함께 실리면서 빨간방의 변종인 노예방이란 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불법 촬영물 유통뿐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관여한다. 실제로 뭐 성폭행하고 막 그런 일들 있으니까요. 스마프 필름 찍고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해 영상 및 사진을 얻어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학, 고문, 성매매 강요까지 자행됐다는 자료를 받았다. 이미 이때 이 증거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조명이 되냐 이겁니다. 이미 이 심각성은 작년 8월에
또 작년 1월에도 그리고 4월에도 한 번 있었고 8월에도 있었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그 정도의 기사예요.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관련자들이 검거된 것도 지금 3월달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 구속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조주빈을 내세워서 이게 이슈화됐다는 게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만두님, 조주빈 윗선을 잡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참, 나인틴님께서, 포인트 찝어주신 대로, 손석희와 그 좌파 일당들이, 그러니까 손석희가 언급되고 나서, 윤장현, 김훈 기자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나서 약간 잦아들고 뭔가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날짜도 이 기사 저 기사마다 달라지고 재현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부러 뭐 일배 프레임을 좀 씌우는 했노 막 이런 메시지를 막 보여준다던가 약간의 혼선을 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바다님 어서오세요. 출첵하고 어딜 가세요? 계셔야지. 그리고 여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문제가 2018년 9월경 일명 섹트라 불리는 트위터 일탈계 그룹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대요. 뭐 이제 여성 성착취, 미성년자 성착취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네, 이때 수사관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위키백과에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거기에서 찝어온 거예요. 그 부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범죄를 키워온 거는 경찰이 아닌가, 경찰이 일을 안 해서, 아니면 혹시라도 경찰관이 이것과 연료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의혹마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럽니까? 어머, 태풍의 AI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중치미,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남초 사이트, 남자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래요. 뭐 여성 여초 사이트가 있고 남초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뭐 거의 이용 같은 걸 안 해보고, 뭐 게시물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근데 그 남자들이 많은 남초 사이트에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니까 어떤 A라는 남성이 N번방 사건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무심한 태도를 보여서 되려 비밀방 운영자로 변모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조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깡미님 반증친미 여전사 화이팅! 화이팅! 네. 김영수님 32번가의 기적을 만듭시다. 반증친미. 네, 반증친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사전에 이번에 조주빈이 구속되기 전에 구속된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2019년 9월에 닉네임 왓츠맨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고 38세 회사원입니다. 2019년 9월에 닉네임 켈리 구속. 그러니까 2월 달에 각각 N번방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각각에게 이 N번방을 인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켈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속됐대요. 30대 남성이고 신모씨라고 나왔어요. 직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10대래요. 네, 10대 배모씨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 우리가 대망의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박사방 유력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가 됩니다. 공범들과 함께. 그리고 이게 점점 박사방 운영자라고 확실시되는 멘트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요. 유력 운영자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자가 제가 보기엔 바지 사장이라고 보이는데 박사라고 인식이 되게끔 물타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20년 3월 17일 기사들이에요. 기사들을 쫙 보시면 성착취 영상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유력 운영자 잡았다. 유력이라고 써있죠? 왜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유력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확실시 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그 기사들에도 진짜 박사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유력 피의자라고 하지, 박사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긴 박사 검거에는 실패했다라고 나오고요. 지난달, 근데 이번에 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유력 운영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 유력 운영자라고 표현되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박사방 운영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기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기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건 이제 확실하게 조주빈이 이제는 박사라고 못 박아버리는, 박사방 운영자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범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더 이상 추적을 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세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꽉 이브닝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꼬리 자르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진범이 잡히길 바라실 겁니다. 이 뒤에는 버니썬과 다크웹에서 사용한 가상화폐, 너무 닮은 점이 맞다고 제가 지난번에 박사님과 합동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연관성이 있다고, 시기상으로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삼화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진범에 대한 추적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국민청원에 이걸 엄벌해주세요. 조주빈만 포커스로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범을 잡아야지 이게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11캔님, 지역은 2번, 비례는 32번. 뉴욕 맨하탄 32번과 한인타운. 네, 전 AST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이따가 저 9시 9분에 방송을 송출해야 돼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말이 빠르더라고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N번방 여러분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회원이 860만이래. 와, 하기사 14억 인구니까 여기도 변태들이 이만큼, 소비자들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중복된 소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박사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돈 세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진범이 지금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걸 여러분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네, 중국판 N번방 터졌다. 다단계 모집 방식, 한 명이 25명 한때 정보를 공유해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보면 여러분 중국판 N번방이라는 말에서 이미 이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네, 버디원 기와 타시바님, 꽝맨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저도 감사합니다. 그쵸, 참 나이티나이님, 중국판 N번방 터졌다.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한국이 원조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서버가 서울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한국이 원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중국에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네. 만리방화벽, GFW, 만리방화벽을 쌓고 철통 같은 인터넷 감시를 자랑하던 중국 당국도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나섰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같이 외부 유튜브도 통제를 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심각한 범죄를 수사하려고 했다면 이미 다 들통이 나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더 이거에 대한 감시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에서 제가 찾아낸 부분은 황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마오 논단, 여기가 좀 제일 이 860만이라는 인원이 회원으로 되어인지 아니면 와서 본 사람인지 그 직계에 대해서 와서 본 자들이
2012년 완서 보험자들이 860만이 되는 그 사이트래요. 근데 거기서 2012년에 이미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계속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가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 여기에서 이미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 성범죄, 아동 성착취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SNS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근원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황씨라는 사람은 베이징의 인터넷 회사 프로그래머 황씨라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이 베이징 인터넷 회사 프로그래머 왕야오둥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바는 이래요. 야마오 논단이 860만 그리고 츠위안 256만 명 네, 이 인원이 각각 있는 그 사이트가 2019년 11월과 2020년 3월에 등록이 됐는데 그 IP 주소가 뭐 175.197.49.163가 뭐 이거라서 서버가 한국 서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이지 이 주장이 근데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워낙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보셨잖아요. 그 신세기 TV님이었나? 다 써주면 뉴스 인터뷰를 그걸 보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북극 대망 야마오. 네. 왕야오 등은 러리가 로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와 요우러 위안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이트는 2020년 등록했대요. 근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책임자 찾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부각되는 건 한국이고 서울이죠. 우리나라가 마치 근원지인 것처럼 요 밑에 중국 당국은 28일 국내판 등 유해 정보 전파에 대한 제보에 감사한다. 국내판이라고 표현하는 건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내판 엠번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칠레산 삼겹살이요? 칠레산 삼겹살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고기 먹고 꽉하 보러 왔습니다. 지금 머리도 못 말렸어요. 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중국판이라고, 중국판 엠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 이런 문제, 아동 성착취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는 중국판, 지난 26일이니까 3월 26일, 올해 얼마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조주빈이 검거된 게 3월 17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론화된 경로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서 된 게 아니라 반차원이라는 별명의 유명 블로거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요. 김명옥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추적단 불꽃이라는 익명의 대학생 2명이서 이거를 제보를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공론화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물론 기사는 그 전에 보도들이 싹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로는 추적단 불꽃이라는 익명의 대학생 2명이 활동을 하면서 밝혔다고 해요. 이게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 사이트 야마오 논단 860만 명, 7년 공간 256만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회원수나 봤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계가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26만이 언급이 되긴 했어요. 되게 중복된 것도 있고 추적단 불꽃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 이 사이트들의 이하 다른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860만 명, 256만 명 이 사람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상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IP 등록만 최근으로 해서 다시 했을 수도 있고 이 기관들이 우리보다 앞섰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근원지라고 뒤집어 쓰는 마치 우한폐렴처럼 우한폐렴이 근원지가 중국의 우한인데 마치 초반에는 우리나라인 것처럼 한국 탓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 탓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웃기죠. 이렇게 물타기 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목소리가 처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원래 목소리가 하이톤이라 네, 처졌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준비를 못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C번방 이야기네요. 나무바다님 센스 있어. 네, 잭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칠레산 삼겹살 그거 좀 이미지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네, 김효준님 거짓말이네. 우리나라에 뒤집어 씌우고 몰래 돈 세탁하겠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 마약 그리고 여성들 성착취, 미성년자 성착취, 스나프 필름 이런 걸로 돈 세탁하던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나라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걸리니까. 네, 참 나이팅 그쵸? 성인 사이트 막더니 사람들을 암호화폐 사용하게 해서 돈 세탁에 이용하네요. 네, 호날두님 반증친미 MSG 네 반갑습니다. 칠레산 삼겹살 어떻게 생긴 거야 대체? 그래요? 맛있는 거 드셨네. 네, 김효준님 그리고 저게 다가 아니고 차이나에는 혹시 더 큰 조직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저건 미끼방이고요. 그래서 미리 먹이 될 미끼 던져주고 진짜 안 들킬 동네는 감추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수준 높으세요. 네, 뾰로롱 합니다. 뾰로롱. 이게 여기에 근거가 저는 있다고 김효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작년 1월에 이미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사를 안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담을 했지만 이 추적단 불꽃이라는 사람들이 언급을 하긴 했어요. 자기네들이 최초 제보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자기가 최초 제보자다라고 나온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가 양심에 찔려서 수사에 제보를 했다는 2019년 3월에 제보한 범죄자, 그러니까 이 범죄에 가담한 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이 범죄가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보가 1월에 나왔고 그 제보자도 범죄 원래 하던 사람도 2019년 3월에 제보를 또 해서 자기가 양심상 했다고 하니까. 근데 지연이 되고 2019년 7월에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요. 박사방을 만들고 나서 이제서야 그 뒤에 줄줄이 켈리도 구속되고 다른 사람들도 구속되고 9월부터 막 줄줄이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됐는데 이제서야 딱 선거 한 달 앞두고 2020년 3월 17일에 박사방이라는 거 제일 심하다라고 막 조명 받으면서 박사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25살 조주빈 이렇게 해서 터진 거예요. 이거 뭔가 요거를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 더 심한 것들을 더 큰 뒤에 있는 뒷배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해서 터뜨린 거 아닌가. 그것도 선거철 맞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박사라는 걸 유독 강조해. 얘가 누군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김효준님 너무 안성맞춤으로 가네요. 무섭다. 네. 그리고 제가 추적단 불꽃이라는 분들 유튜브가 생겼길래 거기에서 영상을 다 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이 선거철 이때에 이걸 수사를 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선거철인데 이걸 수사를 하는 게 안성맞춤이고 딱 지금이 수사를 해야 될 때일까? 좀 그 발언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선거에 타겟으로 삼고 하려고 했었다면 이거는 역풍을 100% 맞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우리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바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자 여러분들. 엠먹방이요. 공작의 정성님, 제가 먹방을 한번 해야 되나요? 네, 먹을 게 지금 주변에 없어서 먹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들로입니까? 캐들로입니까? 세들로 필부님 바지사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삼조건님,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김 박사님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걸로 역풍이 불기 시작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의심스럽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거기다가 손석희, 김웅, 윤장현 광주전시장이 언급됐잖아. 그리고 나서 이 엠번방 사건이 막 지면에 메인에 막 있다가 요즘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성착취 행위, 그거에 대해서만 부각시키지 가상화폐라든지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크게. 그리고 불꽃 추적단 분들도 가상화폐 모네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호날드님 좋은 거죠. 네이버 댓글도 유튜브에서 은근히 새벽당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훌륭해요. 네. 돈낭풍. 이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고, 우리 이럴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주변에 이런 의구심들과 내용들을 많이 퍼뜨려서 비례는 새벽당 32번 찍을 수 있게끔 많이 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디원 기와타시와님, DC 인사이드 주식계래도 박사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네. 근데 좀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래 이 유튜브 위에 다른 커뮤니티를 거의 안 합니다. 뭐 중고나라다던가 이런 피토팬 이런 부동산 그런 데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뭐 여성 미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보는데 거의 활동도 안 하죠. 보기만 눈팅만 하지. 근데 주식 갤러리에라는 걸 이제 거기 올라온다고 해서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에 대해서도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던 게 6개를 봤습니다. 관련된 걸. 그 중에 4개는 직접적으로 쓰고 6개 그 중에 2개는 간접적으로 댓글에 제가 언급이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우와, 완전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박사님에 대한 글도 좀 개념글? 막 이렇게 올라온 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시글이 더 많아야 돼요. 네. 대한민국 지키시다니 모르셨구나? 모르실 수밖에 없지. 저는 DC도 뭔가 조작이 하는 세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싹 지웠어요. 아예.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제 내용이 언급됐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있었던 게시들 나중에 싹 지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DC 어차피 하지도 않으니까 뭐. 호날드님, 맞아요. 박사님과 까매님 합동방송 피자게이트 방송 역대급이었음. 감사합니다. 네. 램블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슬슬 쫄리는 거죠. 네. 굉장히 아픈 데를 제가 건드렸나봐요. 물론 박사님은 늘 아픈 데를 다 건드리십니다. 네. 저는 요 부분, 그 중에 일부분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내 시체가 꽃보다 아름다워님. 닉네임이 섬뜩하네요, 이거. 엠번방 게이트, 피자 게이트, 박사님과 깡매님 케미 좋았습니다. 두 분 잘 어울려요. 어머, 감사합니다. 하트. 네. 뾰로롱 해야겠어. 뾰로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에 대한, DC 글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지운다는 건 사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다 지운다는 건 지금 오히려 역효과이니까 적당히 지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남기긴 남기더라고요.
제이슨 팡님, 꽝맨님 차기 새벽당 비례대표? 나중에 뭐 인재가 필요하다면 네. 이번에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저는 응원만 하겠습니다. 네. 방공방천님, 깡매님은 뼈를 때리죠.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치켜 세워주지 마세요. 네. 저는 아직 배워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배경 지식이 많이 약해서 저도 제가 잘났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뭔가 봤을 때 이게 왜 그러지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는 편입니다. 왜 이런 걸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을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조주빈 핸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할게요. 조주빈이 핸드폰이 9개가 있었나 봐요. 그 9개를 확보해서 7개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유의미한 자료는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휴대전화 2대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잠금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한 게 3월 30일에 나온 기사예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사 내용에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한 대의 휴대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하는데 소파 옆에 숨겼대요. 근데 이거 사실일까? 이거 풀면 마치 이거를 풀면 여기 잠금 해제를 풀면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관련된 자들이 다 싹 잡히는 그런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이 핸드폰 한 대에 조명을 한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는데 소파 옆에 숨겨놨다? 이것도 너무 허술하고 이것도 일종의 뭔가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얘네들이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면서 이걸 프레임을 짜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다 믿으면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른 자료들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나오는 수사 내용을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핸드폰 수사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를. 이제 9시 9분에 방송하는 걸 저도 같이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 해서 여러분과 소통 조금만 하고 10분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면 긴가? 잭초이님. 네. 나무바다님이 약간 빌런 스타일이긴 한데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다지 업텐션을 가져가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나무바다님이 웃음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서비님, 문재인 한라인. 갑자기 이런 센스 있는 멘트를 하시다니. 문재인과 한라인이라니.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근원지가 아니라 중국발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아니지, 사실. 중국 뒤에 있는 그 세력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원하고 좋아하던 그 돈 세탁 프로세스가 중국에도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심어져 있다고 봐요. 그게 조국 사모펀드, 그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한참 핫해지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 이식된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보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간곡히 청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차이나 게이트 때도 제가 이거 네이버 이해진 쭉쭉쭉 드루킹까지 해서 쭉쭉쭉 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권에서는 사건들이 연결고리를 타다 보면 뭔가 청와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나와 있다, 파생되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시고
생각을 가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니님, 어디까지 팔 수 있고 과연 팔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권력 수사기관에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집권당에서 어떤 우리 정말 진실 파헤치는 자가 있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어떤 사법권이나 헌재마저도 좌익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지금에 과연 이거를 파헤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4월 15일 총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적의 물꼬를 터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진실을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례는 제가 시간차가 있으니까 채팅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례는 여러분, 뾰로롱도 해야지. 뾰로롱. 네, 비례는 32. 그렇죠. 바르도토스 그롤님 훌륭하세요. 32번. 네, 새벽당 32번. 김준학님, 맞아요.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이 밝혀진다. 네, 김효진님도, 자유작가님도, 참 나이티나이티님도, 제이슨 팡님도, 엘렌 린님도, 삼조곤님도, 태풍 AI님도, 그렇죠. 방공관청님도, 보안사령부님도, 김준학님도, 자유의 새벽님도, 서학성님도, 은귀수님도, 최영기님도, 네, 우리 모두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에요.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무바다님은 항상 드립을 치시려고 해. 이 드립 욕심. 나중에 좀 연예계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거 아닌가 몰라. 드립하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김재동처럼. 우파의 나팔수가 되는 거지. 반증 친미의 나팔수가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날 기저귀를 일으키시다. 비례는 부엉이 바이. 나무바다님. 아유, 개그 욕심. 네. 나는 범인이요. TZKK님. 살아있는 권력을 장난하듯 끌어내리는데, 권력인들 허수아비 진짜는 딴 곳에 있죠. 겉에 나와 있는 건 사실 광대지, 진짜 실세는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홍프로님, 기팅하다 씁니다. 32. 그렇습니다. 뾰로롱, 훌륭하세요. 네. 엘렌님이 요즘 조선족 때려잡고 있습니다. 피곤해. 훌륭하십니다. 서빈님이 나무바다님 드립을 보고 경로당 드립이래. 네. 제키장님 실시간인가요? 네, 실시간입니다. 바르도도스 그롤님께서 나무바다님한테 아주 솔깃한 말씀 해주셨어요. 강의료 1억 5천. 크크크. 네, 나무바다님 그 강의 우파의 나팔수가 돼서 꼭 나중에 좋은 일 있기를. 자유의 새벽님도 훌륭하시네요. 부모님, 친인척들 가장 솔직히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관계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전하긴. 그런데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당을 알리고 있다고 부모님과 친인척 분들에게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리버 리틀님도 32번. 아니, 나무바다님, 김재동을 나무바다님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드립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김재동에 비교를 한 건지, 김재동이 그만큼 좌파의 나팔수가 돼서, 현 정권의 나팔수가 돼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예요. 후니님, 실세는 누굽니까? 일단은 우리는 우리 지금 중국몽을 끄고 있는 이 정부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잖아요. 네, 실세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범죄 조직이 그렇게 다 소탕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힘이 있는 어떤 범죄 조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삼합회가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 됐다고. 삼합회가 들어와서 세를 장악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삼합회는 홍콩에서 가상화폐의 상장에 가상화폐와 아주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뉴스에서도 접했습니다. 그게 이제 버닝썬 때
우리나라의 인사모가 버닝썬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300억 원어치를 매입한 뭔가 들어온 자료가 없는 가상화폐일 거라고 사료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러한 아동 성착취 스누프 필름에도 관여가 거래하는 수단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길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만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시세 조작도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 가상화폐가 많이 돈다는 것은 지하 경제에 음성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돈다는 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돈 세탁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니까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막 그런 네트워크를 막 다 가지고 활동했다는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해외에서 가상화폐 뭐 하고 뭐 채굴 뭐 하고 거래소 만들고 이런 거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 범죄 집단이 했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범죄에 이용됐다라고 보는 그 일원들은 보긴 했어도,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해서 삼는 범죄 수단들, 범죄들, 이런 것들은 상화폐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빼놓고 이 부분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근원지로 지목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물타기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훈이님, 꽝미님도 국익에 보탬이 되고 쓰임받는 인재가 되길 기대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엘렌님, 한국 전두환이 다 때려잡았는데 조폭 있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청정해가지고 다른 데서 삼합회에 이런 조직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범죄의 그 조직의 상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 정확히 말하면 뭐 삼합회 조직의 우두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중국 공산당이랑 연결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합회요. 네, 잭초이님 삼합회. 조폭도 친중인가 보지. 크크크, 준짱님. 친중이 아니라 중국일 수도 있어요, 중국 애들이. 네, 손정우도, 다크웹 손정우도 조선적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정황 근거상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 네, 구름타고님, 문제는 우리나라를 공산화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 공산화로 만들고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는 행동들 보면. 네, 훈이님, 손정우 미국행 가자. 네, 가자. 방공망청님, 조폭들 다 중국에 장악됐어요. 마약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자꾸 언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의 범죄 조직, 그리고 뭐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삼합회가 범죄 조직이니까. 뭐 장기 매매도 하고, 우리나라 실종자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여성 성착취도 하고, 아동 스누프 필름 이런 거, 거기다 마약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엘라니님, 조폭과 양아치의 차이점. 조폭은 지들끼리만 싸우고 양아치는 약자들도 괴롭힘. 그렇죠. 사실 조폭과 양아치에 대해서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민현유님, 반증친미 코리아 퍼스트.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중계할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길게 함께할 수 있도록 다음 방송에는 좀 더 일찍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네, 지연님, 깡맨님 실방 처음 와요. 어머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빗자루 머리요. 네, 아직 안 말랐어요. 네, 태풍 AI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네, 김준학님도 초반부터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지지해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반중친미 코리아 퍼스트 이따가 중계 방송에서 채팅으로 뵐게요. 빠이빠이.